요즘 우리 극장가는 설국열차라는 차가운 영화로 인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영화 설국열차의 흥행 돌풍,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눠볼게요.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극장가의 설국열차 흥행 돌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설국열차는 어제 하루 동안 46만 6,647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1일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갔는데요. 네. 누적 관객은 376만 명입니다. 예. 통상 월요일에는 흥행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관객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요. 설국열차는 일요일인 4일에 78만 명이 들었으니까 얼추 맞죠. 이럴 경우 평일에는 오늘 대략 30만 명가량이 설국열차를 이제 볼 것이라고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개봉 7일 만인 바로 오늘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설국열차는 지난달 31일 전야 상영으로 41만 명이 관람한 데 이어 1일에는 60만 명이 관람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일 관객 60만 명은 지난해 도둑들이 세운 역대 평일 최고 관객 55만 명을 넘어선 기록인데요. 설국열차는 개봉 5일 차인 지난 4일에도 흥행 기세를 이어가며 300만 부지까지 밟았습니다. 네. 이는 역대 최단 기간 300만 돌파 기록을 가진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괴물 트랜스포머 3와 같은 기록입니다. 예, 일주일 만에 400만 명,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네. 영화 설국열차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네.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한 지구의 인류 최후의 생존 구역인 이제 설국열차에서 억압받던 꼬릭한 사람들이 혁명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괴물과 마더를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캡틴 아메리카죠. 크리스 에반스, 틸다 스윈튼, 존 허트, 에드 해리스, 제이미 벨, 옥타비아 스펜서, 송강호, 고화성 등 그야말로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기획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네. 헐리우드 SF 영화로는 중저예산 규모지만 한국 영화로서는 역대 최고인 430억 원이 제작비로 투입이 됐고요.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500억 원이 훌쩍 넘게 되죠. 개봉 전부터 전 세계 127개국에 선판매돼 200억가량을 이제 회수했다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정말 설국열차가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반응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설국열차의 흥행 비결은 뭘까요? 한국 영화에서는 이제 500만 명까지는 영화와 사람들의 노력이고, 네. 그 이유는 하늘의 뜻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 모여 관객 마음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1000만 영화는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배급시키기가 좋아야 하고, 영화 자체가 좋아야 하고, 또 마케팅 같은 그 다음에 노력이 좋아서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1000만 관객이 움직인다는 소리인데요. 설국열차의 1000만 영화 흥행 비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기세를 봐선 그렇게 이른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먼저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우선은 영화적인 재미가 참 크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영화가 재미가 없다면 봉준호 아니라 봉준호 할아버지가 와도 이렇게 예. 안 보겠죠. 예. 그런데 영화적 재미가 이제 어떤 것이냐를 놓고서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설국열차가 어렵다,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사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반응이 다수냐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사실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이제 관객들이 설국열차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미국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에서는 아예 설국열차는 지적인 관객을 위한 영화다라고도 네. 이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한국 관객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국열차는 혁명이랄지 계급이랄지 이런 것을 읽는 재미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달리는 돌직구 같은 영화인데요. 여기에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10대와 여성들의 반응이 좋다는 점에서 설국열차 1000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상품이나 마찬가지지만 통상 성인 남성은 새로운 상품 구매에 좀 보수적인 반면에 10대와 여성은 신상의 반응이 빠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10대와 여성이 일찍 반응을 나타내면 영화 흥행을 점치는데요. 설국열차는 10대들 사이에서 카카오 스토리에 쩐다, 개재밌다 등의 과격하네요. 표현이 예. 이제 많습니다. 20대 초반 여성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겁고요. 그런 점에서 일찍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화에 대한 반응이 트렌드 세터라고 하죠. 이런
흥행 주도자들 사이에서 뜨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설국열차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예, 설국열차의 이제 호불호가 갈린다는 표현은 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먼저 본 기자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뭐 이런 반응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보통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표현은 자기가 판단을 미루고 남들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데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자신은 좋다, 아니면 싫다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데다가 봉준호 감독 영화인데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뭐 찝찝함이 남다 보니까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개봉 전에 참 이제 못난 성향을 가진 일부 네티즌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말갱이 영화다, 좌파 감독이 만들었다 등 이러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평점 테러를 이제 저질렀는데요. 네. 뭐 이런 0점을 주거나 1점을 주는 평점 테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설국열차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거나 아니면 기대가 달랐거나 하는 관객들일 텐데요. 뭐 지적 수준을 이제 영화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뭐 갖가지 의미를 이제 찾아내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네. 뭐 일부는 지적 수준을 이제 과시하는 그 경우도 있고요. 뭐 뻘소리, 뭐 인터넷 용어로 드립이라고도 하죠. 예. 이런 드립을 하면서 아예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설국열차는 영화를 즐기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드립을 치는 사람, 뭐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 까기 위한 까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태우고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설국열차를 보면 조금 친절하지 못한 영화다, 불친절한 영화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 스스로도 뭐 좀 불친절하죠 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건 의도를 했다는 뜻이죠. 영화의 상징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걸 갖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재미고 아니면 그냥 영화를 따라가는 것도 재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다고들 이제 하시는데 대한민국 성인 관객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뭔 이야기인 줄 알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관객을 무시하니 뭐 관객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나. 아니면 영화 한 편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으로는 또 마케팅적인 부분을 네. 얘기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뭐 설국열차의 흥행 1등 공신은 뭐 뭐니 해도 봉준호 감독의 브랜드 파워죠. 네. 뭐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이제 봉준호 감독이란 뭐 이름이 주는 기대가 있죠.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설국열차를 보고 이제 일부 기자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봉준호스러움이 줄었다. 뭐 그래서 예. 한국 관객이 싫어할 수 있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감독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할 거면 뭐 굳이 새로운 모험이나 도전을 할 필요가 뭐 없을 것 같고요. 설국열차를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뻔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걸작과 졸작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국열차는 봉준호가 만든 걸작일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관객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흥행이 가능했겠죠. 거기에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한 한국 영화라는 새로움, 틸다 스윈턴이 뭐 일단 뭐 봉준호 네. 영화 출연하니까요. 뭐 SF 영화인데다가 어둡고 또 독특하다는 점이 있었을 테고요. 뿐만 아니라 대세 영화가 된 것도 큰 것 같습니다. 10대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분위기가 이미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 자체가 좋아야 네. 되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적인 부분,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급을 얘기하셨어요. 예, 설국열차는 8월 1일 이제 개봉을 일찌감치 정해놓고 전야 예. 상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기가 1년 중 관객이 극장에 가장 많을 때입니다. 휴가와 방학 기간이죠. 네. 거기에 앞서 개봉한 미스터고가 한국 영화 관객을 많이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작 영화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설국열차로 이어진 것이죠. 운이 따랐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하정우가 주연인 더 테러 라이브와 경쟁이 붙었는데요. 더 테러 라이브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객이 같이 몰리면서 극장 전체 파이가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도둑들이 독주했을 때보다 관객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배급사인 CJ E&M은 뭐 설국열차 배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뭐 개봉 첫날에는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하루 8번을 틀었을 정도니까요. 일부에서는 그걸 놓고 이제 스크린 독과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설국열차는 좌석 점유율도 아주 높습니다. 많이 상영하는데 극장에 빈자리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설국열차의 흥행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쟁쟁한 배우들의 출연, 여기에 원작이 주는 기대감까지 어우러져서 설국열차는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설국열차는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